9위 추어탕.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시래기와 함께 넣고 끓인 미꾸라지 국으로 남원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다. 미꾸라지 추는 물고기어에 가을 추를 더한 모양으로 가을 물고기라는 뜻이다. 미꾸라지는 겨울을 나기 위해 진흙 속으로 파고드는 가을에 가장 맛이 좋다. 본초 강목에서는 미꾸라지가 배를 덮게 하고 원기를 북돋우며 술을 빨리 깨게 하고 양기 보충에 효과가 좋다고 서술한다. 농촌에서는 추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논에 물을 빼고 논바닥을 파고 들어간 살찐 미꾸라지를 잡아 이것으로 국을 끓여서 동네 잔치를 열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마을 어른들께 감사의 표시로 추어탕을 대접한 것이다. 남원은 섬진강 상류이기 때문에 민물고기와 시래기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88고속도로가 개통되며 남원과 지리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고 이때 남원 추어탕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고 한다. 조선 헌종 때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서 추어탕은 성균관의 반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인은 성균관에 소속된 노비를 일컫는 것으로 백정만큼이나 천했던 조선의 최하층 계급인데 그럼에도 기운을 보강해준다는 속설이 있어 양반들은 천한 음식이라며 낮에는 안 먹는 척하다가 밤이 되고 하인들이 잠들면 몰래 먹었다고 한다. 8위 굴국밥. 굴은 달걀의 30배, 우유의 200배 이상 많은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우유 또는 바위에 피는 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굴은 12월과 2월 사이 겨울에 채취한 것이 가장 맛있고 와 감사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나다. 반면 산란기인 5월과 8월 사이에는 아린 맛이 나고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국내산 굴의 종류에는 밀물, 썰물 때문에 크기가 작은 서해안의 잔굴, 우리에게 익숙한 남해안의 큰 굴, 독특한 바다향으로 매니아층이 있고 비싼 동해안의 바윗굴 등이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굴이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양식굴은 파도가 심하지 않은 지리적 특성 덕분에 6에서 7개월이면 수확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굴을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축복받은 국가인 것이다. 특히 통영은 파도가 잔잔하고 바닷물이 18에서 20도로 유지되며 청정 해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굴 양식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굴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서양에는 굴을 먹어라 그러면 더 오래 사랑하리라 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스태미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프로디테도 굴 껍질에서 탄생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위테리아스는 한 번에 굴을 1000개씩 먹었다고 하며 독일을 통일한 재상 비스마르크는 175개를 단번에 먹었다고 한다. (7위) 선지해장국. 선짓국이 해장국의 대표 주자가 된 것은 단순히 선짓국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밤새 술을 마신 손님들이 해장을 하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선지는 달걀찜처럼 조리법에 따라 식감이 변하는데 선지를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구멍이 뽕뽕 나면서 단단해지고 찬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매끈하고 부드러워진다. 특히나 호불호가 강한 이유는 특유의 냄새 때문인데 신선도가 좋은 선지는 고소한 맛이 난다. 맛있는 선지해장국을 끓이려면 신선한 선지의 수급이 관건이다. 선지해장국은 서울 음식인데 사대문의 동쪽인 신설동과 서쪽인 아현동에 도축장이 있었고 그 부산물로 탕국을 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피를 소금물에 받아내면 피가 희석되며 엉기기 시작하는데 이를 가만히 두면 젤리 같은 상태가 되며 선지가 만들어진다. 도축장에서 선지는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원가가 영에 수렴한다. 그래서 정육점에서 직접 도축까지 하던 시절에는 가게 앞에 솥을 두고 선지를 계속 넣으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국을 팔기도 했다고 한다. 6위 설렁탕. 설렁탕 하면 서울이 따라붙는다. 이만큼 설렁탕은 서울의 명물이다. 설렁탕 안 파는 음식점은
껄렁껄렁한 음식점이다. 동아일보 1926년 8월 11일자.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가 아내를 위해 사갔던 음식. 한때 깍두기 국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바로 그 음식. 설렁탕은 소의 머리, 뼈다귀 등을 푹 삶아서 만든 국 또는 국밥이다. 1930년대에는 10전, 1940년대에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가격이었다. 곰탕은 고기로 육수를 내는 반면 설렁탕은 뼈로 국물을 내기 때문에 국물이 뽀얀 것이 특징이다. 소뼈를 넣은 사골곰탕이 등장하며 그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설렁탕은 서울의 향토 음식이며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한국 전통 패스트푸드이기도 하다. 13세기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며 고기 삶은 국물을 뜻하는 몽골의 음식 술루가 소주와 함께 전래되었다는 몽고 유래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이모군란 이후 중국인 채소 재배 농민이 유입되면서 누린내를 잡아주는 팔을 얹기 시작했고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밀가루 원조와 함께 분식을 장려하며 의무적으로 설렁탕에 소면을 넣어 팔도록 해 현대 설렁탕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양지, 사태 같은 살코기를 넣어주지만 원래 설렁탕에는 반드시 우설과 지라가 들어갔다고 한다. 또 적당한 온도로 토렴해서 내주는 것이 기본이고 덕분에 빨리 먹고 일할 수 있어 경제성장기 노동자들의 소울푸드가 되었다. 5위 콩나물국밥. 해장 음식의 대표 주자인 콩나물국밥은 전주의 한정식 비빔밥과 더불어 다리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3대 진미로 손꼽히는 음식이다. 광복 당시 민중의 상식 증진을 위해 저술된 육당 최남선의 조선 상식문답에 보면 우리나라 10대 지방 명식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방법으로 끓여내지만 전북에서도 전주에서만 맛을 제대로 낸다고 하는 이유는 전주의 남천과 서천이 예로부터 전국에서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그 물로 키워낸 콩나물의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했기 때문이다. 전주의 콩나물국밥 조리 방식은 일반식과 남부 시장식으로 나뉘는데 일반식은 뚝배기에 밥과 콩나물을 넣고 끓여 만들고 날계란을 뚝배기에 얹어서 내는 반면 남부 시장식은 뚝배기에 내용물을 끓이지 않고 토렴하여 내놓고 별도로 밥 공기에 계란을 흰자만 살짝 익혀 함께 낸다. 이 계란에 김을 잘게 부숴 넣고 국물을 살짝 넣어 비벼 먹는데 이는 콩나물국밥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잘 먹었습니다. (4위) 갈비탕. 갈비탕은 토막친 쇠갈비를 넣어 끓인 맑은 국으로 옛날에는 가리탕, 갈이탕이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뼈를 작게 잘라 넣었는데 이제는 왕갈비탕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졌다. 뚝배기가 터지도록 들어간 큼지막한 갈비대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오랜 시간 끓여 부드러워진 고기를 뼈에서 발라내고 살짝 꼬들한 흰 쌀밥을 말아 김치와 함께 먹는다. 갈비탕은 어쩌다 결혼식 대표 음식이 되었을까? 한꺼번에 대량 조리가 가능하고 평소에 늘 먹던 음식보다 조금 사치스럽지만 여러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는 않은 음식이 그 시대의 대표 잔치 음식이 되었다. 60년대에는 그것이 결혼식을 국수 먹는 날로 만든 잔치국수였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갈비탕으로 옮겨간 것이다. 3위 돼지국밥.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인 1970년대 이전 돼지고기는 여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었다. 여름철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 여름철 돼지고기는 공짜여도 먹지 마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상업화에는 더뎠고 돼지라는 명칭 자체가 금기시되어 돼지 뼈다귀탕을 감자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며 그러한 금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저렴한 가격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 돼지국밥은 6.25 전쟁 중 피란민들이 소뼈 대신 구하기 쉬운 돼지 부산물로 설렁탕을 만든 데서 뿌리내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안장터에서 시작된 밀양의 돼지국밥은 100년을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고 한다. 밀양은 낙동강을 낀 비옥한 고장으로 예로부터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했다. 농사에 꼭 필요한 소는 함부로 잡을 수 없었지만 돼지는 일반인들도 도축이 가능해 식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는 돼지고기 음식 문화의 발달로 이어졌다고 한다. 밀양의 마스코트인 굿바비는 우주에서 밀양에 불시착해 돼지국밥을 먹고 반해서 현재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정도로 밀양 사람들의 돼지국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니 경상도에 간다면 밀양에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돼지국밥은 부산, 밀양, 대구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산의 돼지국밥은 돼지뼈로 국물을 내고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넣는 것이 특징이다. 밀양의 돼지국밥은 소뼈로 육수를 내고 고기를 얇게 썰어 넣는다. 대구의 돼지국밥은 향신료와 부속 부위를 다양하게 넣는 것이 차이점이다. 지금은 식당마다 여러 방식이 혼합되어 그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2위, 순댓국. 분식의 대표 주자인 순대는 사실 양반가의 음식이었다. 규합총서의 쇠창자찜, 시의전서의 도야지 순대는 반가에서 만들어 먹는 고급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순대를 먹고 싶지만 소창자나 돼지창자를 구하기 힘들었던 지방에서는 동태순대나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먹었고 이 또한 별미로 자리 잡았다. 순대가 서민의 음식이 된 것은 1970년대 양돈 사업의 장려와 함께 당면 순대가 출현한 덕분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순대를 먹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당면 순대와 피순대는 아예 다른 음식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거기에 장터를 중심으로 돼지 창자로 만든 순대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 먹는 순대국밥이 생겨나며 순대는 더욱 서민들을 위한 음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천순대, 배감순대도 의외로 5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숨겨진 순대의 고장이 있으니 바로 대전이다. 순대는 본래 함경도, 평안도 같은 북부지방의 음식인데 6.25 전쟁 이후 이북 사람들이 대전에 정착하면서 남쪽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던 내장으로 중앙시장에서 순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한다. 순댓국과 돼지국밥은 꽤 비슷해 보이는데 돼지국밥은 돼지뼈와 돼지고기로 순댓국밥은 돼지뼈와 돼지 부속으로 국물을 내며 돼지국밥에는 앞다리살, 삼겹살 등의 살코기가 순댓국밥에는 순대를 비롯한 머릿고기, 부속물 등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때문에 돼지국밥은 보다 깔끔한 맛이 나고 순댓국밥은 진하고 묵직한 맛이 난다. 1위, 뼈해장국. 뼈와 살을 발라내야 하는 귀찮은 과정이 있지만 가벼운 지갑으로도 푸짐한 고기를 뜯을 수 있는 뼈해장국이 1위에 올랐다. 돼지 등뼈와 목뼈를 이용해 칼칼하고 매콤하게 끓여낸 뼈해장국은 사실 감자탕을 1인용 뚝배기에 담아낸 것이다. 같은 요리지만 다인용으로 내면 감자탕, 1인분이면 뼈해장국이 되는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 신라시대 돼지 등뼈 속에 있는 골수를 감자라고 불러 감자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 1980년대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마다 돼지 부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순댓국밥집들 사이에서 푸짐함으로 압도하는 감자탕의 위용은 대단했고 특히 호남선 기차의 출발역이었던 용산역은 감자탕의 메카가 된다. 싼 가격에 고기와 감자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감자탕집은 대학생들의 토론의 장이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대 제2캠퍼스라고도 불렸던 녹두거리에는 학생들의 허기를 채운 건 파라리 감자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고기, 취향에 맞게 추가할 수 있는 각종 사리와 한국인들의 디저트인 볶음밥까지 먹을 수 있는 감자탕은 1990년대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외식 아이템으로 더 널리 사랑받게 된다.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했던 18세기 후반, 장터 한편에 천막을 치고 솥단지를 걸면 식당이 되었다.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작불 하나에 요리를 해야 하니 밥은 미리 해놓고 국을 계속 끓이며 토렴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한식에서는 거의 모든 식재료가 국밥이 된다. 신기하게도 숟가락을 주요한 식기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 차리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편한 국밥은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패스트푸드이자 원플레이트 메뉴인 것이다. 이 모든 음식을 담아내는 뚝배기는 사기나 백자그릇과는 다르게 백정처럼 천대받던 막그릇 제조 기술자가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뜨거운 음식물을 담아도 그릇이 뜨겁지 않아 음식을 내놓기에 좋고 음식물이 잘 식지 않아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담기에도 좋아 오늘날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다.